네, 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입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 사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글 G 스윗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전체적인 개념과 사상 그리고 사용 정책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원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이나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라우드의 특징은 모든 데이터나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도 발생을 하고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의 정책, 사상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이고요. 이것은 따로 또 하나의 세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구글 드라이브의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하겠고요. 뭐 폴더 구조나 공유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의 개념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동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랑 클라우드 작업에서 가장 큰 차이는 PC에서는 우리는 하드 드라이브,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라고 불렀던 곳에 로컬에 저장을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일은 다 나의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독립이 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경우에는 USB나 아니면 이메일 이런 형태로 해서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는 모든 내용이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내 PC가 아니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여기에는 권한이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은 하늘에 떠 있는 큰 유리 어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내용 무슨 파일이 있는지는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모두가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뭐 약간은 조금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PC 작업은 PC에서 작업을 하고 PC에 저장을 합니다. 전달 방식도 USB나 이메일로 전달을 하는 반면에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권한으로 링크를 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PC에서 작업할 때는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홍길동한테 파일을 전달을 하면은 그 파일은 이미 나도 소유를 하고 있지만 홍길동이도 소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소유권은 딱 한 사람, 전 세계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 만든 사람만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PC에서는 파일을 수정해서 재전달을 해야 되지만은 클라우드에서는 항상 최신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 방법은 PC에서는 불가능하죠. 다시 파일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것은 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권한을 제거를 하거나 링크를 제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에서는 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뭐 분실 훼손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에서는 계정 탈취 또는 권한 지정 오류에 따라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본다거나 아니면은 봐야 하는 사람이 못 본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 클라우드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어항에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못 보기 때문에 뭐 안심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뭐 디렉토리 정보나 폴더 정보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이제는 속성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고유한 주소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 방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뭐 수정 권한이나 아니면 조회 권한 모두 다 권한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한은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문서고요. 이 문서는 나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권한을 일단은 특정인 내 문서를 홍길동하고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용 버전이 아니고 기업용 버전, 우리가 개인용 버전은 쉽게 얘기해서 gmail.com은 이제 개인용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company.co.kr, 뭐 school.or.kr,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학교 회사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G Suite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나 같은 도메인, 회사에서 사용할 때 링크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우리 도메인 내에서는 다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메인 외부에 이제 외부에서도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뭐 밖에 있는 특정인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인터넷이나 웹까지 모두 다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번이 사실은 지금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권한 설정할 때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권한 공유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특정인, 세 번째로는 우리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사용자만 하는 방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특정 사용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웹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줄 수가 있고, 이 사용자랑 우측에 보시면은 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수정을 할 것인지 이런 권한도 함께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사용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요 각각의 URL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링크를 전달을 하더라도 링크에 따라서 콘텐츠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이 안 맞으면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한 설정과 또 작업 범위 또 설정을 하시고요. 이제 특정인과 공유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특정인의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권한과 액세스 범위는 사실 이런 형태의 표를 만들어서 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관리 체계 내에서 공유를 해야지 안전하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화면이죠. 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공유를 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조회를 하려고 눌러보니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회사 계정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개인 계정으로 접근을 해서 보니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뭐 홍길동한테 공유를 하더라도 그 홍길동이 회사에 있는 홍길동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홍길동인지 아니면은 뭐 서클에 있는 홍길동인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는 홍길동인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에 클라우드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회사에서 할 때는 이런 단계까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 개인적으로 요 권한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아래 주소로 질의를 해 주시면은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컨텐츠나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